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여행시험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6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부에서는 언어와 매체 해설을 합니다. 자, 우리 언어와 매체, 언어는 이제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매체에서 정답률이 조금 낮았을 것 같은 문항이 한 2문항 정도 있습니다. 자, 그 문항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점에서 유념해야 되는지, 유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할 테니까요. 우리 또 이 6부에서도 언어 매체에 대해서 잘 공부해 보자고요. 자, 바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부터 함께 공부를 해야 되겠죠. 35번, 36번 세트 문항을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 35번, 36번에서는 이제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잘 풀 수 있는 그런 내용 문항들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지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한글 맞춤법 제15항과 이제 제18항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15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냐면 웃다 웃고 웃으니처럼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표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8항 같은 경우에는 그따 그어 그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시옷 불규칙이죠. 이 시옷 불규칙과 관련하여 여러 불규칙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이런 용언의 표기에 대한 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이 제18항입니다. 여기 지금 이 밑줄치에 있는 기억이 있는데요.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양상이 동일한 용언들 이걸 또 찾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문항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활용의 표기, 즉 국어사전에 이런 활용의 표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인데 네, 국어사전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활용 정보가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웃다와 관련하여 활용 정보, 웃어, 웃으니, 웃는 이와 같이 이제 활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따와 관련해서 활용 정보 제시된 걸 보면 이 웃다에는 어간 끝에 있는 시옷이 탈락을 안 했는데 지금 이 그따 같은 경우에는 어간 끝에 있는 시옷이 다 탈락을 여기 그어근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근느는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이 그어와 그은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온 것인데 이렇게 어간 끝이 시옷으로 끝났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을 하면 시옷이 탈락한다라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규칙으로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당장 이 웃다만 보더라도 어간 끝이 시옷으로 끝났는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옷 탈락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간 끝에 시옷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시옷 탈락한다라고 규칙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불규칙 활용인 것이죠. 자, 우리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의 이제 개념을 한번 짚어봤는데 네, 이렇게 불규칙 활용은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웃다 그따의 이제 활용에서 각각 웃다 그따의 활용형 그 표준 발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여기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 양상이 이제 동일한 용언들을 알아본다라는 것인데 사례를 들었습니다. 여기 벗다 같은 경우에는요 벗어 벗으니 하고서 형태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규칙 활용이죠. 그렇다면 이 벗어 벗으니는 여기 웃어 웃으니랑 활용 양상이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 용언 중에 이제 짓다의 예를 들어놨는데요. 이 경우에는 뒤에 여기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니까 어간 끝에 시옷이 탈락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 있는 이 그따랑 활용 양상이 동일한 거죠. 이런 이해 이제 여러분들 잘 했죠? 그리고 이제 A로 묶여 있는 부분 마지막 단락 함께 중요한 내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용어지 활용할 때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기도 해요. 표기에 반영이 안 된 경우 참 많죠. 하지만 반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영되는 것 관련해서 이제 여기 제시되어 있는 예 보면 기본형 자답니다. 그럼 이제 어간은 자죠. 근데 이 자 뒤에요. 아라는 어미가 결합을 하면 중첩이 됩니다. 그러면 동일 모음이 이렇게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탈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일 모음이 이제 탈락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태적으로 이제 잔데 이렇게 또 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활용형의 표기에 결국은 이 음운 변동의 결과가 반영된 거죠. 금방 여러분 이렇게 이해했죠? 이와는 달리 여기 좋다, 좋아, 좋은이라고 되는데 여기 발음을 보면 히읗이 탈락되어 있습니다. 히읗이 탈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에는 여기 히읗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히읗이 탈락하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 자와 조와의 표기와 관련된 차이점 여기서 잘 이해를 하면 됐습니다. 그죠? 네. 자, 이어서 35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제 묻고 있는데요. 우리 지문에서 밑줄 친 기억은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이었고 니은은 활용 양상이 동일한 용언이었습니다. 그러면 1번 사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구르다입니다. 구르다 뒤에 자 구르다에 어간 구루에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구루 뒤에 어미 어를 붙이면 활용해 보세요.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굴러 이렇게 활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굴러로 활용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 어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미는 형태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리을 보면 이 자리가 여기에서는 이 르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르가 지금 여기 리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간의 형태가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어간이 바뀌는 것은요, 그 바뀌기 전 형태를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르가 리을로 바뀐 거니까 바뀌기 전 형태는 르니까 르불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불규칙 활용 맞고요. 근데 이 잠그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잠그라는 어간 뒤에 아라는 어미 붙이면 활용 어떻게 되죠? 가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 형태가 바뀌지만 어떤 음운 변동이 있지만 그 형태가 바뀌는 것 관련해서 이제 그것을 규칙 활용으로 설명을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은데 자 뭐죠? 하나는요 바로 탈락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리을 탈락이죠. 자, 탈락입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아와 같이 몸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면 어간 끝이 으로 끝났을 때는 이 으가 탈락합니다. 이 으가 탈락하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적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간다면 이거는 규칙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간 끝이 으로 끝났을 때 뒤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 오면 으가 탈락한다 라고 규칙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규칙 활용입니다. 그래서 규칙 활용이므로 당연히 요 잠그다는 당연히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둘의 활용 양상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규칙 활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탈락이 있고 리을 탈락이 있다고 했는데 리을 탈락 같은 경우 하나의 예만 들고 가면 만들 뒤에 니 오면 만든입니다. 어간 끝이 리을로 끝났을 때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오면요 이런 식으로 리을이 탈락해요.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흐르 뒤에 어를 붙이면 흘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 르가 리을로 바뀌는 거니까 르불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푸르 뒤에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푸르러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간 푸르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어미 어가 러로 바뀐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미가 바뀌는 것이다. 어미가 이렇게 바뀌는 건요. 그 바뀐 어미를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러불규칙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간이 바뀌는 러불규칙, 이거는 어미가 바뀌는 러불규칙. 그러면 둘 다 불규칙 활용이긴 하지만 활용 양상이 달라요. 그죠? 그렇다면 답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뒤집다, 껴입다를 보면 뒤집어, 껴입어 이것들은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규칙 활용입니다. 붙잡아 형태 변화 없습니다. 규칙 활용입니다.
정답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죠? 정다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불규칙 활용인데 앞에 붙잡아가 규칙 활용이기 때문에 4번 역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5번은 어떨까요? 캐묻다. 어간이 뭐죠? 어간이 캐묻입니다. 이 캐묻 뒤에 어를 붙여서 활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캐물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간에 있는 이 디귿이 여기 리을로 바뀝니다. 그죠? 불규칙 활용이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엿듣다도 엿듣 어간 뒤에 어를 붙이면 활용이 엿들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역시 디귿이 이제 리을로 바뀝니다. 그쵸? 네. 그런데 문을 닫다 알죠? 문을 닫다를 활용을 하면 닫합니다. 디귿이 리을로 바뀌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간 끝이 디귿으로 끝났다고 해가지고요. 뒤에 머무르 작하는 의미가 오면 다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뀌는 사례도 참 많다. 그렇다면 이렇게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것은 규칙으로 만들 수 없다. 불규칙 활용에 해당이 되고 둘 다 자 이렇게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활용의 양상도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무슨 불규칙이죠? 어간이 바뀌었습니다. 어간이 바뀌는 것은 바뀌기 전에 어간에 있는 형태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불규칙이죠. 둘 다. 네, 정답 5번입니다. 다음 36번으로 가지요. A를 바탕으로 보기의 A, E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에 이제 표제어 활용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활용 정보가 쭉 제시가 되어 있네요. A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음운 변동의 결과에 대한 좀 이해를 해보면 서는 어떻죠? 기본형 서다. 그러면 어간 서 뒤에 어 결합해서 동일한 어 중복되니까 이 어 하나 탈락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탈락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탈락된 결과가 표기에 반영돼서 이렇게 서라고 한 거죠. 그렇다면 1번 선택지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B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또 빨리 판단했죠. 이건 앞서 설명한 의탈락이네요. 어간 끄 뒤에 어가 결합했을 때 이 의가 탈락해서 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탈락이라는 음운 변동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거네요. 그렇다면 여기 2번 선택지도 적절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C를 볼까요? 풀다, 자 풀어, 푸니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앞서 설명한 바로 그 무엇입니까? 리을 탈락입니다. 의탈락이랑 리을 탈락은 규칙 활용이라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라고 앞서 설명했죠.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고요. 자 이렇게 리을 탈락하는 것은 규칙 활용인데 어쨌든 리을 탈락한 것이 그런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 3번 선택지도 적절하겠죠. 4번을 보면 싸타 자 활용 정보를 보면 싸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발음이 어떻게 되죠? 싸은이. 그럼 히읗이 발음 되나요? 히읗 발음 안 됩니다. 그렇다면 히읗이 탈락됐는데 그 탈락된 결과, 즉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이 안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여기가 잘못됐네요. 히읗이 탈락되는 것인데 교체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4번이네요. 그 다음에 믿더는 이렇게 믿는이라고 활용한다는 것은 역시 형태가 이제 변하지 않았는데 근데 여기 이 음운 변동이 있습니다. 이 믿는은 이렇게 발음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이 디귿이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니은이 너 나랑 다르다. 너는 왜 파열음이니?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니은 같아졌습니다. 비음으로 같아졌고요. 이거는 음운 변동 그런 교체가 일어난 것인데 이 음운 변동의 결과가 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 37번으로 가 보겠습니다.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이제 적절한 것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래 그림에 따라 자료에 가라를 분류할 때 C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와 관련하여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에 서술어로 쓰이고 있느냐, 서술절 아는 것 찾으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 가는 노래를 부르기 가. 자, 여기 주격조사 가치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기로 끝난 이 절은 명사절이죠. 마당에 아무도 모르게 꽃이 피었다. 이 아무도 모르게가 피었다 꿈이죠. 부사절입니다. 부사어 역할하고 있죠. 나는 동생이 오기 전에 학교에 갔다라고 되는데 이 명사절이 뒤에 있는 전이라는 저 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문장에서의 그런 역할은 명사를 꾸미고 있는 관용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를 보면 내 동생은 누구보다 마음씨가 착하다라고 되는데 네, 이 마음씨가 착하다라는 것이 내 동생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마음씨가 착하다라는 것이 서술절, 서술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예에 해당하는 것, 이 빈칸 A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라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가나다가 남았는데 이 가나다 세 개와 관련하여 이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판단해 봅시다.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 건 뭡니까? 다였습니다. 동생이 오기가 이 체언의 전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B에 해당하는 것은 다다. 그러면 남은 두 개는 뭡니까? 라와 다와 라를 빼고 나면 가와 나가 남는 거죠. 그럼 가와 나는 2번이다. 그죠? 네, 37번의 정답까지 함께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음 이제 3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억 시옷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후배 부원 둘과 선배 부원의 이제 대화 장면입니다. 후배가 2명 있고 선배가 1명 있는 거죠. 선배가 학교에서 열린 회의는 잘 끝났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랑 이 니은의 학교에서랑 문장에서의 역할의 차이가 있네요. 여기서는 지금 이 회의가 열린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학교에서가 뭐라고 해? 뭐 하다의 주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억과 니은의 쓰임, 기억은 부사어이겠고 니은은 주어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억과 니은은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군이라는 설명 적절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판단했죠.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한 판단을 해보죠. 후배 2가 지난번에 저희가 선배님과 함께 제안했던 예산안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배님과 함께 제안한 것이 예산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예산안과 관련하여 선배가 우리가 제안한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에는 선배와 후배가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선배와 후배가 다 포함되겠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선배, 그럼 화자, 청자는 후배. 그러면 화자와 청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 또한 적절하겠네요. 그죠? 3, 4, 5번도 또 우리 함께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리을은 뒤에 있는 동아리를 가리키는 말이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이렇게 가지고 만든 선택지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참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에 여기 2번 선택지처럼 다 포함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자꾸 판단하는 걸 참 잘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달라는 동아리가 한둘이 아니라면서 라고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 자신은 누굴까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형편을 감안해달라는 동아리니까 바로 이 동아리를 지시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3번 선택지 이제 적절하겠죠? 이렇게 맥락을 고려해서 이 말이 무엇을 지시하느냐 정말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출제에서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판단해야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을 보면 이제 우리고요, 비읍은 서로고 이제 시옷은 저인데 비읍은 니은의 학교와 미음의 우리를 모두 포함해서 가리키는 말이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읍 서로입니다. 서로인데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앞에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는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달라는 동아리가 한둘이 아니라면서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제안의 수용과 관련하여 학교랑 우리랑
조금 대립하는 게 있네요. 그죠? 이런 대립과 관련하여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서로는 학교랑 우리죠. 네, 그러면 이 학교는 기호로 표시를 한 걸 찾으면 니은의 학교 이제 표시가 돼 있으니까 니은의 학교와 미음의 우리를 모두 포함해서 가리킨다라는 것, 이것 적절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네, 그럼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자가 누구냐면 후배예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배한테 이제 말한 거죠. 청자가 선배인데 그럼 여기에 저희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 저희에 선배가 포함되느냐, 그 지점을 여러분 판단해야죠. 선배 포함됩니까? 지금 여기 선배가 고생했어, 지도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 라고 했더니 이 말과 관련하여 후배가 그럼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희는 후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을 듣는 청자는 선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저희는 말하고 있는 이 후배 이와 그 다음에 다른 후배, 그 후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옷은 화자가 청자와 자신을 모두 낮추기 위해 쓰는 말이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자에 대해서 낮추기 위해 쓴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여기에 이 저희에는 청자인 선배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을 오답 표지로 딱 짚어서 여러분 5번 선택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 잘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3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용된 예로 이제 적절한 것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 관련 어휘는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가 주변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리는 같지만 중심적 의미가 다른 단어와 잘 구분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그럼 아래에서 이러한 의미관계, 이러한 의미관계라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잖아요. 이 기역, 니은, 디귿 그 의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코 1과 관련하여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중심적 의미죠. 그렇다면 여기 신체 부위를 나타낸다고까지 힌트를 줬어요. 그럼 여기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체 부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중심적 의미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중심적 의미에서 이제 확장된 것 주변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같지만 중심적 의미가 다른 단어. 소리 같지만 이건 중심적 의미가 다른 단어로 즉 디귿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역에서 이제 디귿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용된 예로 이제 적절한 것 찾으려고 했습니다. 묽은 코가 옷에 묻어 휴지를 닦았다라고 되는데 여기에 코는 니은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역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죠. 기역의 사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어부가 쳐놓은 어망에 코가 끊어졌다라고 되는데 여기에 이 코는 디귿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역에 해당하는 사례로 지시해 놓을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코끼리는 긴 코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 코는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코에 대해서 니은의 사례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기역의 사례입니다. 4번을 보면 동생이 갑자기 코를 다쳐서 병원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코는 신체 부위잖아요. 그렇다면 기역의 사례입니다. 왜 니은의 사례라고 하느냐 이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어머니께서 목도리를 한 코씩 떠나가셨다고 했는데 이 목도리 완성하기 위해서는 요 눈마다의 매듭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완성해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 코는 이 디귿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 디귿의 의미로 제시해 놨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언어 문제 5개 함께 이제 살펴봤습니다. 언어 문제가 이제 비교적 좀 무난하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이런 것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두 선택 과목 간에 표준 점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고려를 하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단은 좀 난도가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성, 실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속도 중요하죠. 이 점 유념해서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을 번다면 어려운 독서에 좀 더 시간 쓸 수 있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 전체적인 문항풀이가 문제풀이가 좀 이렇게 잘 밸런스가 맞으면서 좋은 결과 거둘 거예요. 이어서 이제 40번에서 42번 매체 문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체 문항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전략적으로 잘 풀기 위해서는요, 매체 자료 자체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독해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매체 자료는 일단 매체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매체 자료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딱딱딱 빠르게 짚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면요, 일단 여기 대발문에서 우리가 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에 이 매체는 인터넷 신문이에요. 그렇죠? 인터넷 신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매체 자료는 그렇다면 그 인터넷 신문의 기사죠. 인터넷 신문의 기사인데,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딱딱딱 잘 짚어야 되겠는데, 일단 표제와 부제가 있다는 걸 짚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각 자료가 있습니다. 매체 자료에서는 이런 시각 자료,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매체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매체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 요소들을 딱딱 짚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은 이런 거죠. 특색 숙박시설로 이제 조성을 한다라는 건데, 네, 여기 보면 이제 폐교가 되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폐교가 되는 학교를 특색 숙박시설로 이제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지금 이 기사의 내용은 신문 기사니까 비교적 매체 언어로 문자를 많이 썼어요. 그렇죠? 문자를 매체 언어로 이제 많이 사용한 것이고요. 여기 이제 내용은 자, 여기 초등학교 시설, 이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이제 조성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 객실, 식당, 카페, 지역 역사관 이런 것들을 이제 꾸미고 캠핑장, 물놀이장 이런 것들 이제 조성한다고 하네요.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 완료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이제 운영한대요. 해당 시설에 인접한 이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체험 관광시설 조성해서 이제 관광지로 인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었나 봐요. 체류형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팁을 좀 주도록 하겠는데, 인근에 숙박시설이 거의 없어 체류형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한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법과장문 문제 풀 때도 문제점을 나타내는 말을 출제 포인트로 잘 짚어야 되는데, 그거는 매체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런 신문 기사에 있어서는 문제점 짚고 있으면 그걸 꼭 짚으세요. 그리고 이 문제점과 함께 그 대안 방안에 해당되는 내용도 이제 여러분들이 딱 잘 짚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 제시되어 있는 걸 보면 여기 시각 자료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시각 자료를 이제 이루고 있는 요소를 보면 일단 밑에 세 개로 동일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숙박시설 수죠. 근데 이거랑 이제 딱 대비가 되는 건 여기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변하지 않는 숙박시설의 개수, 늘고 있는 관광객 수 딱 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행 유형에 있어서도요, 당일에 사용하는 돈 73,000원, 숙박을 했을 때 사용하는 돈 20만 원. 이렇게 또 딱 대비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대비가 되는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짚어내면 이 자료가 나타내고 있는 핵심 의미를 잘 파악한 거예요. 다음을 볼게요. 이번 사업을 둘러싼 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매체 자료, 이 신문 기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짚은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구성 요소 최초 작성한 시간과 수정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자, 선호 나타낼 수 있습니다. SNS에 공유도 가능합니다. 스크랩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요소를 꼭 짚어요. 이 요소를 가지고 특히 매체 특성에 관한 선택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걸 보면 관련 기사 아래로 눌러 바로 가기 하이퍼링크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한 번의 클릭으로 또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댓글이 있습니다. 여기 댓글의 내용은 보면 가족여행으로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놀러 가고 싶어요. 물놀이를 좋아해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도 즐기고요.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네, 전부 그 폐교를 숙박시설로 이제 바꿨을 때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이죠. 자료봤고요.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이 문제 뭐 맞았다 틀렸다 그게 아니죠. 무엇을 가지고 출제를 하느냐죠. 어떤 요소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느냐죠. 왜 그걸 알아야 하죠? 그래야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출제 요소 중심으로 매체 자료를 읽고 그리고 그에 따라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죠. 1번 선택지부터 봅시다. 기사를 누리소통망에 공유할 수 있으니 자 이렇게 누리소통망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었습니다. 구성 요소로 짚었었죠. 근데 뒤에 이어지는 걸 봤더니 기사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게끔 누리소통망에 공유하는 것과 기사 내용을 직접 수정하는 것은 이건 연결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매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을 우리 그 기사를 읽는 독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정은 그 작성한 기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 작성 시간이 있었고 수정 시간이 있었는데 그건 그 기자가 수정한 거죠.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성 요소로 우리가 좋아요, 싫어요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적절해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이 앞이랑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겠군. 여러분 좋아요가 그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사의 정보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요? 정보의 신뢰도 이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이냐 그 문제는 좋아요 싫어요랑 별개의 문제죠. 객관적이고 정확한 출처를 갖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기사는 신뢰할 만하죠. 하지만 무언가 이렇게 출처도 정확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가짜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가져왔을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것은 오히려 신뢰할 만한 기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좋아요 싫어요가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가 역시 또 앞뒤 내용이 연결이 안 됩니다. 3번 보면 기사와 연관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기사를 한 번의 클릭으로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겠군. 그렇죠?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정보를 더 내가 습득할 수 있다.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뒤 내용이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짚었던 바로 그 인터넷 신문 기사의 구성 요소하고 또 관련이 당연히 있으니까 정답 3번입니다. 4번을 보면 기사가 문자, 사진 등의 복합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복합 양식은 자주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매체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면 복합 양식이라고 하는데 매체 언어로 문자도 사용하고 사진도 사용하고 동영상도 사용하고 이런 등등등. 네, 이러면 복합 양식이죠. 그래서 이제 복합 양식의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복합 양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데, 네, 사진도 보이고 문자도 보이지 않습니까? 시각과 청각을 결합하여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각과 관련 있는 매체 하나가 어디 있어요? 사진 있고 문자만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시되어 있는 그런 매체 자료랑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매체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죠. 5번 보겠습니다.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사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수용자들이 기사를 열람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겠군. 다른 수용자들이 기사를 언제 봤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수정 시간이.
그렇다면 이건 역시 앞뒤 내용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쵸? 정답 3번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출제 요소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앞뒤 내용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많았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무엇이 출제 요소가 됐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구성 요소죠. 이 소통망으로, 누리 소통망으로 즉 SNS에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요소, 그 다음에 좋아요, 싫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그 다음에 문자, 사진, 그리고 작성 시간, 수정 시간 명시되는 거, 다 구성 요소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매체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선택지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요. 그 구성 요소를 처음 매체 자료를 볼 때부터 정확하게 딱딱딱 짚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짚어 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선택지점 판단을 빨리 하세요. 알겠죠? 41번으로 가겠습니다. 보기의 기억 시옷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기를 보면 기자는 취재한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취재 내용 중 일부를 선별하고 자기가 취재한 모든 내용을 보도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선별을 합니다. 그중 특정 내용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사를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를 분석할 때는 기사 자체 내용뿐 아니라 이 부각하는 방식, 즉 이와 관련하여 정보를 배치하는 방식, 시각 자료의 이미지 활용 방식, 이런 정보가 제시되는 양상도 살펴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기는 매체 자료의 수용에 관한 내용이죠. 매체 자료를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수용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매체 자료의 수용에 관한 내용이 또 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 자료 수용 관련된 내용이 늘 문제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매체 자료 수용에 관한 이런 보기 내용이 있으면 이런 보기 내용을 자꾸 눈에 익히세요. 왜 눈에 익히면 좋으냐면 매체 자료 수용과 관련해서도 또 제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뭐 무궁무진한 게 아니에요. 또 역시 조금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문항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 것들이 있으면 그와 관련 있는 내용이 또 평가원 시험에도 나올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자주 본 거, 눈에 익은 게 나와 있으면 좀 더 빨리 잘 읽고 잘 풀죠. 그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부각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에 이어 시각 자료를 배치한 것이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체류형 관광이 어렵다라는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점에 이어서 바로 그 그래픽 자료 이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3문단 끝부분 잠깐 보세요. 매체 자료 3문단 끝부분. 인근의 숙박시설이 거의 없어 체류형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서 숙박시설 수가 3개로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반해 관광객 수가 훅 늘은 거 시각자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점을 좀 더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이런 체류형 관광이 어렵다라는 이런 내용이 그런 시각자료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잘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1번 선택지는 적절한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지역 관광객의 증가 추세를 부각하기 위해 이 군 관광객 수 추이를 제시할 때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겠군이라고 되는데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라는 것은 여기 이미지 활용 방식입니다. 이 이미지 활용 방식 관련해서 이해를 잘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인데 이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 이렇게 화살표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증가 추세를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죠. 어려운 선택지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도록 하겠는데 체류형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여행 유형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를 이미지로 강조하여 제시한 것이겠군이라고 됐는데 요 체류형 관광의 경제적 효과와 그 다음에 여행 유형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가 관련 있는지를 일단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각 자료를 보면 그 그래픽 자료를 보면 여행 유형에 따라 당일날은 73,000원 지출하는데 숙박을 하면 20만 원을 지출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용하는 돈 액수가 73,000원 대 20만 원으로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비는 결국은 여행 유형에 따른 이제 지출액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그 지역에 쓰는 돈이니까 체류형 관계 경제 효과랑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비를 가지고 이미지로 잘 표현을 했으니까 이미지로 강조한 것도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체류형 관광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부각하기 위해 관광객 수와 여행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를 나란히 배치한 것이 객관이라고 되는데, 관광객 수에 관한 그래픽 자료 거기 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행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도 제시되어 있죠. 관련 자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선택지의 뒷부분이 다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뒷부분이 동그라미인 선택지를 봤을 때요, 이거를 흔히 이제 우리가 좀 급하게 보게 되면 그냥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 순간 실수하는 거죠.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이런 앞부분의 내용, 내용적인 측면 관련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이 관광객 수의 증가를 보여주는 자료와 여행 지출액의 대비를 보여주는 자료가 체류형 관광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보여주느냐, 이 지점을 판단을 해야 했어요. 그죠? 두 개의 자료는요, 체류형 관광 지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당일로 여행을 왔을 때 쓰는 돈이 73,000원이고 숙박을 했을 때 쓰는 돈이 20만 원이다. 그 대비만 보여주고 있는 자료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고, 숙박시설의 수는 변화가 없지만 관광객의 수가 또 늘어나고 있다는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왼쪽 그래픽 자료입니다. 그러면 증가하는 관광객 수에 비해 숙박시설의 수는 그대로다. 그 다음에 당일과 숙박했을 때 지출액 차이가 크다. 이 두 내용으로는 체류형 관광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즉 뒤에 제시되어 있는 두 개의 이런 시각 자료에 대한 내용, 앞의 내용이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지금 여러분을 착각하게끔 유도한 겁니다. 이런 4번 같은 선택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교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 X5든 특히 OX5든 이런 유형으로 만든 선택지들, 지금 여기는 틀린 내용이 있고 맞는 내용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틀린 내용을 중간에 살짝 이렇게 껴넣는 선택지, 이런 선택지 함정이에요. 이런 거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적합성을 정확하게 잘 판단해야 된다. 명심해야 되겠고요. 5번 선택지를 봅시다. 지역 경제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부각하기 위해 사업의 우호적인 의견을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겠군요라고 됐는데, 이것도 무엇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냐면 인터뷰한 그 내용, 인터뷰 인용해 놨잖아요. 요 인용한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이죠. 거기 신문에 보면 우리 오 박사님의 이제 그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당일 관광보다 체류형 관광에서 여행비 지출이 더 많다며 인근 수목원과 벚꽃축제, 빙어축제 등 주변 관광지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것, 이런 말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사업의 우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이런 인터뷰를 인용을 한 것은 이 보기에 따르면 선별한 거예요. 선별한 것.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선별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냐면 사업의 우호적인 의견이고, 그것은 지역 경제에 끼칠 긍정적 영향에 관한 내용이니까 지역 경제에 끼칠 영향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인터뷰한 내용 인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아니라 5번 적절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41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1번과 관련하여 우리가 출제 요소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매체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신문 기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블로그에 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유형의 매체 자료가 있을 텐데 이런 매체 자료에는 다양한 매체 언어가 사용이 됩니다. 매체 언어라는 것은 비단 문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체 자료에 사용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음악 파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무언가를 녹음한 것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형태, 유형의 매체 언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매체 언어의 쓰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도요, 결국은 이 매체 언어의 쓰임과 관련해서 그걸 비판적으로 잘 이해를 하면서 매체 자료의 내용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매체 언어라는 거에 좀 주목하면서 또 역시 매체 자료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것도 강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42번을 봅시다. 이 42번 문제는요, 매체 자료의 생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체 자료의 수용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이제 수용에 관한 문제가 특히 이제 41번 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매체 자료의 생산에 관한 문제도 이제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작문 문제, 글쓰기 계획과 이제 관련된 유형으로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메모를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에 글쓰기 계획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그 판단하는 것이랑 유사한 유형이에요. 우리 지역 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탕 자료는 초등학교 특색있는 숙박시설을 다시 태어난다는 인터넷 기사랑 이제 댓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조성될 숙박시설을 소개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장면은 기사의 제목을 활용한 영상 제목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장면은 시설 조성으로 달라질 전후 상황을 이렇게 시각 청각적으로 대비하라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면은 공간의 구체적인 모습을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제시를 하라네요. 그 다음에 넷째 장면은 지리적 위치,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장면에서는 기사의 댓글을 참고해서 시설을 이용할 방문객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연속적으로 이제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해서 1, 2, 3, 4, 5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여기 폐교의 재탄생 이렇게 해서 장면 구성한 걸 보면 초등학교의 모습 위에 영상의 제목이 나타나도록 도입 장면을 구성한다고 되는데 이런 이 제목 제시하는 것 첫째 장면에 언급된 겁니다.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반영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에서는 시설 조성으로 달라질 전후 상황을 시각 청각적으로 대비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각적으로 대비되고 있느냐? 네, 달라졌습니다. 시각적으로 대비가 되는 게 있고요. 그럼 청각적으로 대비가 되고 있느냐? 무겁고 어두운 것에서 밝고 경쾌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청각적으로 대비가 된 거네요. 그렇다면 요 두 번째 장면에 대한 내용도 결국은 적절하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이 말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적절하겠고 3번, 4번 보죠. 3번을 보면 이 세 번째 장면에 대한 장면 구상 보면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를 건물 내 외부 공간으로 나누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화하여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 공간, 외부 공간 이렇게 항목화해서 제시한다고 했는데 이 세 번째 장면의 그런 계획은 뭐였냐면 공간의 구체적인 모습을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반영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3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여기 이 숙박시설로 바뀔 이 폐교를 중심으로 빙어 축제, 수목원, 벚꽃 축제, 이 마을 이런 지리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자원에 위치 표시하고 관광자원과 연결이 기대되는 효과를 자막으로 이제 구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 해가지고 기대되는 효과도 자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넷째 장면에 대한 계획, 지역관광 거점으로서의 지리적 위치, 기대효과 하나면에 지시한다는 거 반영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여기 물놀이도 하고 있고, 그렇죠? 캠핑도 하고 있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댓글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물놀이를 좋아해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도 하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댓글에 내용을 반영을 해서 장면 만들었네요.
그림으로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5번 적절합니다. 그죠? 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43번에서 45번 함께 이 세트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에서 이제 45번 요 매체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이제 이 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4, 장면 5, 장면 6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 장면 1부터 좀 보면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휴대용 선풍기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하는 진행자가 정말 너무 이걸 알고 싶어서 시청자한테 지금 질문한 건가요? 그게 아니죠.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이 기자가 제시할 정보와 관련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도라는 거 이해를 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니은을 보면 휴대하기 간편하면서도 힘들지 않게 시원한 바람을 이제 선사해 인기 높은 휴대용 선풍기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휴대용 선풍기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제 기자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 인터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의 내용은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했어요라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기자가 나와서 이제 리포트를 하는데, 이 기자가 이제 리포트한 내용을 보면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선풍기 구매 기준을 이제 설문한 이 결과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성능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디자인 가격이었다. 이런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이제 덧붙이고 있냐면, 요 접속어 그런 데를 써가지고 안전성을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정보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이제 이 기자의 말을 보면, 안정성 확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KC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하면서 KC 마크에 관한 이런 시각 자료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시각 자료가 결국 또 역시 매체 언어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구성 요소로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장면 6을 보면 박 기자가 휴대용 선풍기 사고가 빈번한 여름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제시한 정보와 관련해서 안전성을 좀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내용을 보면 이 나는 이것은 뭡니까? 인쇄 광고예요. 인쇄 광고인데, 이 인쇄 광고를 이제 보면 인기 연예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디자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 하면서 뭔가 바람이 부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글자를 배치를 했고요. 계속 디자인을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매체 자료의 구성 요소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43번 보도록 하겠는데, 가나에 대한 설명은 이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보 구성 이제 주체와 관련해서 가는 수용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는 이게 뭐냐면 텔레비전 방송 뉴스예요. 텔레비전 방송 뉴스. 그러면 이 텔레비전 방송 뉴스의 수용자는 당연히 그 뉴스 수용자죠. 그럼 뉴스 수용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나요? 지금 가에서 제시한 것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선풍기 구매 기준을 설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이 뉴스를 보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뉴스 수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수용자들이 뉴스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역시 그럼 따르면 당연히 앞뒤 내용이 연결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택지에 보면 가는 제품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시기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가의 시작 부분에 보면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휴대용 선풍기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량이 늘고 있는 이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당시의 사정이나 시대의 요구에 알맞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것은 시의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앞뒤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2번이 적절한 거네요. 그렇죠? 3번을 볼게요. 나는 제품의 주된 소비자층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는데, 제품의 주된 소비자층 명시하는 내용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 자체
당연히 적절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가는 제품 구매 기준이 다양함을 여러 소비자와의 인터뷰 영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소비자와의 인터뷰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뷰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역시 당연히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5번은 오답 표지가 어딥니까? 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점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나에서 상세하게 밝히고 있나요? 인기 연예인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디자인 좋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입에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지 않죠. 5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44번 갈게요. 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네, 이 기억에 관한 내용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 기사, 그러니까 이 뉴스에서 보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과 관련하여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거잖아요.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의문형 어미를 사용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시청자에게 진행자 자신의 궁금한 점을 시청자에게 물은 거가 아니라 시청자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시청자들이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는 질문이죠. 그럼 여기 뒤에가 틀렸잖아요. 자, 이에 대한 판단을 또 잘 못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경험을 좀 하고 가야죠. 자,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방식으로 이 질문의 어떤 그런 의도를 사고에서 판단하는 그런 연습을, 그런 경험을 하고 가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명사로 문장을 종결함으로써 뉴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휴대용 선풍기 이렇게 명사로 종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용 선풍기라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3, 4, 5번도 판단을 해보면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뉴스의 중심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고 되는데 여기 접속 표현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용 선풍기는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 만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그런데 앞에서는 성능이 1순위였고 디자인, 가격 등 다양한 응답이 이제 뒤를 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하여 이제 내용을 전환을 하면서 안전성을 고려해야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좀 더 부각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요 3번 선택지 설명 적절하겠고, 그 다음에 리을, 그러면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KC마크가 부착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묻고 답하고 있죠? 적절합니다. 미음을 보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뭘 해야 현명하냐?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야 현명하다. 그 말은 결국은 안전한 제품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한 것인데, 그 내용은 결국은 시청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또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시청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45번 봅시다. 가를 본 학생이 나를 활용해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묻고 있는데, 이미지, 문구 등을 활용한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잡지에 실린 두 개의 인쇄 광고 비교하기라고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매체에서 또 중요한 출제 요소가 표현 전략입니다. 이 매체 자료에 사용된 표현 전략. 매체 자료의 생산에서도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매체 자료의 수용의 측면에서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전략과 관련된 내용 꼭 문제 나오면 이런 건 평가원에서 자주 내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평가원의 출제 요소 자주 삼는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꼭 해당 문제 푸세요. 자, 여기 1번 선택지부터 보면 나는 바람의 움직임을 연상하게 하는 곡선의 형태로 문구를 배치하여 제품의 쓰임새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의 자료를 보면 디자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를 디자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의 표현 전략과 관련하여 이거 설명 적절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자료는 기존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제품이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구매 기준에 부합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되는데, 자사 기존 제품 대비 30% 강력해진 풍력, 성능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구매 기준,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능입니다. 이 성능 좋다라는 것, 대비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의 표현 전략에 대한 설명 또한 적절하겠습니다. 3번을 보면 자료는 나와 달리 제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이미지와 문구로 표시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됐는데, 여기 자료에서는요, 여기 이미지, 문구 이걸 사용하여 안전성 드러내고 있는데,
나에는 없어요. 이와 같은 요소가. 그렇다면 3번 선택지도 적절하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나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자료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제품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는데 나에는 계속 디자인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내 손 안에 태풍 해가지고 바람이 세다. 그런 성능이 좋다라는 그런 장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나는 유명인의 이미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했습니다. 제품의 성능이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의 이 유명인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제품의 성능이 우수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냐? 나에서는 제품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내용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나와 관련된 표현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이건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마지막 45번까지 함께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6월 모의평가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그런 약점 세밀하게 하나하나 그런 보완하는 공부를 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요. 함께 수능 날에 그런 최고의 결실 거두자고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안녕.